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배경이 어디실까요? 아, 저 지금 캠핑장입니다. 아, 그러신 것 같아가지고. 아, 예. 아, 예. 캠핑장에 있어요. 네. 저도 캠핑을 좋아해서, 네. 예, 좀 낯익은 풍경이라. 아, 예. 저 지금 요즘에, 좀 춥지 않나요, 지금? 아니, 난로랑 있어서 뭐 아, 괜찮아요. 난로도 있으세요? 네. 아, 동계도 다니시는구나. 아, 예. 지금 장박해놓고 있어가지고, 아, 아이고, 네, 예. 부럽습니다. 장박해서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엑셀 화면 보이시죠? 네. 아, 예, 그러면 일단 한번 입력해 주신 거 가지고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얘기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설명을 쭉 드릴게요. 네. 인플레이션은 2.1%로 가정을 했고요. 음, 76년생이시니까 현재 47세이시고 47세 남자의 기대 연령이 82세이거든요. 네. 그리고 은퇴 나이는 50으로 세팅을 했고 현재 수입이 이제 월 600이시고 소비 350, 그리고 그러면 저축 가능 여력이 한 250 정도 나오시는 거고, 현재 뭐 직장이 어떤 형태이실까요? 그냥 사무직이에요. 아, 만 그러시면 사무직. 퇴직연금 쌓이고 계신가요? 예. 퇴직연금 돌리고 있어요. 그거는 뭐 DB형인가요? DC형인가요? DC. 아, DC형이세요. 예. 혹시 DC형 잔고 알고 계세요? 잔 거요, 지금요? 네. 현재 돌리고 어, 있는 DC 잔고. 약 한 2억 조금 넘었었는데, 네. 최근에 장이 빠져서 2억 무너진 것 같아요. 아, 퇴직연금 DC의 잔고가 2억이면 상당히 좀 많으신 편인데, 그죠? 아, 예, 예. 혹시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글쎄요, 제가 한 10, 거의 20년을 근무를 했으니까 아, 네네네. 많이 쌓이지 않았나 싶은데. 아, 중간정산 이런 거 한 번도 안 받고 그러셨나 보네요. 예, 예, 예. 음, 네, 좋습니다. 10에 멘트를 하게 되시면, 저축 가능 기간 이제 3년 남으신 거고, 그리고 은퇴 후에 32년 정도 이 돈 쓰시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현재 금융자산이 1억 정도라고 쓰셨거든요. 네, 요거 DC 빼고 1억 정도 있으신 거죠. 예, 예. 연금저축, 뭐 IRP 이런 거 다 있으세요? 있기는 한데, 금액은 크지 않고. 아, 그거 다 합친 게 1억 정도신 거예요? 아, 그거 빼고요. 아, 그거 포함하면 어느 정도 되세요? 지금 그게 얼마 안 여쭤보는, 돼서, 그거는 한 1억 5천 정도? 아, 1억 5천. 예, 네. 이거 왜 나눠서 여쭤보냐면, 예, 그리고 퇴직금이 이제 DBDC형이 섞여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DB인 분들, DC인 분들, 그거 나눠서 이렇게 좀 계산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네. 현재 DC를 제외해서 뭐 현금성 예금, 주식, IRP, 연금저축 이렇게 해서 한 1억 5천. 네. 그리고 은퇴 후 월 생활비 200만 원이라고 적으셨어요. 그거 가지고 될지 모르겠어요. 조금 어, 더 필요할 것 같긴 한데, 한 3, 400은 되지 그, 않아야 될 것 같은데. 그저 네. 보통은 이제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음, 지금 쓰는 정도 쓰지 않을까? 뭐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네. 그죠? 그러면 뭐 한 350 한번 해볼게요. 예,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지금 한 달에 쓰는 정도도 이제 은퇴 후 계속 네. 쓴다라고 가정해 본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350이 지금 350이 50세 되실 때는 370 정도 되시고 네. 82세에는 720이 돼요. 네. 그 정도를 가 있어야지 이제 350 정도의 생활 수준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 계산에는 이게 다 반영이 됐어요. 예, 그래서 노후 자금 이 정도 쓰시려면 한 20억 정도 있어야 되는다고 나오고요. 예, 세후 생활비 총액이. 예. 그래서 이거를 현- 만들려면, 네, 자산이요? 아니면 현금으로 현금으로 20억? 네. 예, 이 든다는 얘기고요. 음, 현금만 있을 때 네. 예금이라도 할 거잖아요. 예, 20억보다 줄어들 겁니다. 요 20억이 이제 50세 되는 시점이고, 요걸 지금 시점으로 보면 19억 2천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계산이 돼요.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완전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때를 가정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DC형이시니까 이거를 이제 예금하고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되나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는 거고요. 그 현재 얼마나 저축해야 되냐를 계산하는 거고 지금 돌리고 있는데 음, DC도 예금하고 현재 있는 1억 5천도 예금하고 추가로 저축하는 것도 다 예금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지금 수입을 다 하셔도 모자라다. 600만 원 다 하셔도 이제 모자라다란 얘기고요. 예금 금리는 1.3으로 가정을 한 거예요. 예금만 하게 되면 돈이 한 65세, 66세에 다 떨어진다는 이제 오른쪽 그래프 보이시죠? 네, 그런 내용이고 DC에 있는 것도 여기 이제 수익률은 투자 수익률 8%라고 가정했고요. DC에 있는 것도 8%로 굴리고 뭐 1억 5천도 8% 그리고 추가 저축하는 것도 8% 정도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어, 한 달에 436만 원을 추가로 이제 투자로 넣어야 됩니다. 네. 예, 네. 그게 불가능하죠. 지금 예, 저축하는 금액 250이니까. 예, 그래서 이게 왜 어렵냐면 이제 은퇴 나이 50이어서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50까지 19억 만들 순 없잖아요. 몇 년 안 남았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여기 은퇴하고 싶은 나이가 이제 50인 거지. 네네네. 그래서 네, 나이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를 계산을 같이 했어요. 네, 여기 보시면 뭐 예금은 무조건 불가능하고요. 투자를 했을 때도 여기 51세까지는 안 되는데 만약 52세까지 회사를 다니겠다. 음, 지금 상태로 그렇게 되면 한 달에 180만 원 정도만 추가로 투자를 해주시면 돼요. 음. 요건 가능하잖아요. 지금 250 정도 저축 가능 금액이 있으니까. 근데 그 250도 지금 가능이 아니라 다 그 뭐야, 연금이나 요게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연금에, 어쨌거나 저축할 금액, 저축할 수 예, 있는 금액. 예, 그러니까 연금이든 뭐든 그것도 다 어쨌거나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거 포함해서 180만 원 정도 추가로 뭐 계좌가 어디든 간에 이렇게 저축을 추가로 해주시고 이걸 투자로 굴리게 되면 이제 노후에 350만 원 쓰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 52세까지 일하실 수 있지 않아요? 예. 뭐, 잘, 열심히 버티면. 그렇죠. 이제 버텨야죠. 이제 예, 예, 이거 아쉬운 소리 하고 눈치 보면서 예, 이제 버텨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퇴직 나이가 53, 54, 55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예, 그럼 추가로 저축해야 되는 금액이 급격하게 낮아져요. 예, 그죠? 예, 네, 그 뭐 왜 그런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저축할 수 있는 기간 늘어나 그만큼 돈 써야 되는 기간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확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예, 내가 눈치 좀 보면서 55세까지 다니겠다. 그러면 이제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죠. 음, 한 달에 8만 원 정도만 음, 이제 하면 되니까. 음, 그래서 뭐 이 상담의 메인 목적은 예금만으로는 답이 없으니 투자를 좀 열심히 하자라는 음, 거고, 두 번째는 근로 의욕을 이제 북돋워 드리기 위해서. 네. 근데 50은 안 되지만 55? 55까지는 내가 뭐 버텨보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부담이 확 줄어드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하시는 거에서 이제 저축 가능 금액 최대한 하시고 뭐 예를 들어서 한 50쯤 됐을 때 그때 한번 자산 상태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 생각보다 잘 모였다. 뭐 이러면 이제 의사결정 하실 수 있고 뭐 예정대로 아직 좀 부족하네 이러면 몇 년 더 다녀볼 수 있는 음,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 아까 원래 200 쓰신 거 제가 350이라고 썼잖아요. 예. 이걸 줄이면 확 줄어듭니다. 한번 해볼까요? 200이면 굉장히 줄어들 수 있어서 어, 예금으로는 아마 뭐 어려울 것 같긴 하고요. 근데 투자를 했을 때는 이제 350 모아야 되는 거랑 350 생각 쓰는 200 쓰는 거는 이제 차이가 많이 나서 음, 가능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적은 투자 금액으로도 50 정도에 예, 하시는 게. 근데 이 생활비가 200이면 되게 적게 쓰는 거긴 하거든요.
엄청 적죠. 저희 아버님, 지금, 저희 아버지 보면은 한 300 넘게 쓰시는 것 같은데, 네. 어르신이. 네, 보통은 이제 뭐 사회생활 좀 하시고 뭐 이러면 네, 네. 네, 경조사 비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하면 하고, 예, 네. 뭐, 두 분이, 뭐, 특별히 두 분을 위해서 쓰는 거는 그렇게 많지 네, 않은데, 네, 네. 그래서 200 기타 비용들이, 부대 비용들이 많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200만 원을 노후 자금으로 생각을 하시면 추가 투자를 안 하셔도 돼요. 0이라고 나왔잖아요. 예,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47세신데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제 은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이제 나오거든요. 네. 네, 내후년 내년 내후년까지만 현재 모드로 이제 가시고 은퇴를 하셔도 200 쓰는 거는 문제가 없다. 음, 네. 투자 성과는 괜찮으세요? 아니요, 안 어, 좋아요. 아, 그러세요? 어느 네, 정도 보통 나오세요? 지금 뭐, 진짜, 저, 제가 김성일님을 옛날부터 책도 읽고 막 그랬었거든요. 뭐, 마법의 그 연금 굴리기나 뭐 네. 이런 것들. 네. 그러면서 저도 막 투자 막 시작했거든요. 네. 네, 대부분 다 그렇게 뚜렷한 성과가 없어요. 뭐, 음, 예. 그래서 제가 주식으로는 지금 한 5천만 원짜리 돌리고 있는데 그냥 몇 년째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 수준으로 계속. 어, 예. 몇 다행히 년, 몇 년, 까먹지는 않는데 아, 그렇다고 증가되는 것도 없고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주식을? 오래 했어요. 오래 아, 했는데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그냥 몇 개 사놓고 그냥 두고 있는 수준이라서 예, 그래요. 뭐 이렇게 수익률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냥 계속 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번 좀 수익률이 좋았다가 또 뭐 푹 떨어졌다가.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한 5천만 원에서 지금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네. 네. DC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DC는 지금 나름대로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네. 그 책도 이게 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주식 뭐 6대 4 정도 비율로 주식과 채권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나름 네, 세팅은 해놨어요. 근데 네, 수익률이 조금 좋았다가 요즘에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서 네. 네네네. 올해 좀 회복하지 않았나요? 회복했다가 네. 최근에 좀 많이 한, 떨어졌어요. 2, 3개월 동안요? 예, 네. 저 국내 주식에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번에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마이너스로 전환됐더라고요. 네. 예. DC에 있는, 코스피 200, 예, 코스피 200 아, 네. ETF를 한, 그게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네네. 혹시 왜, 걔가, 왜 많이 넣으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포트폴리오를 짤 때, 그게 한 30% 됐어요. 국내 주식이. 네. 30% 되고, 미국 주식이 한 20%였고, 음. 채권이 한 20%, 국, 30% 정도 됐고, 나머지 이제 국내요? 채권은 어디 거요? 미국 거하고 국내 거? 국내 거하고, 예. 네네. 하고, 나머지 한 10%, 20% 정도가 이제 리츠하고, 기타 이제 뭐 좀 반도체 뭐 이런 거에 들어가 있거든요. ETF에. 섹터 이런 거 하셨는 네, 섹터 거네요. 쪽으로 한 10% 아, 정도 들어가 있는데, 뭐 그런 게 다 마이너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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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그래서, 주식 비중이 네, 좀 많으시고, 네. 금 같은 거는 혹시 안 하셨나 봐요? 금요? 예. 예, 안 했었어요. 어, 일단 제가 이제 책이나 이런 거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 네, 중에 좀 핵심적인 건 주식을 메인으로 두고 그다음에 국채랑 골드, 달러 이거를 되게 강조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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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얘기 들어본 바로는 일단 주식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안 하거든요. 네, 안 하는 이유가 잘 몰라가지고
네, 예, 어느 섹터가 좋을지 잘 모르니까 이제 안 네, 하는데 그런 걸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야 뭐 하면 되는데 네, 확신이 굉장히 있지 않으면 네, 좀 조심할 필요는 있으실 것 같고 네. 이 수익률 계산 같은 건 따로 안 해보셨죠? 네, 과거 투자의 수익률 이런 거. 매년 제가 이제 제 자산에 대한 아, 분석을 음, 해보거든요. 근데 뭐 제 나름대로 뭐 부동산에도 투자해보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막 수익이 좋진 않아요. 음. 네. 아, 부동산 투자도 따로 하고 계시고요. 네, 부동산도 오피스텔을 한 두어 채 아, 사놨는데 그걸로 임대료가 있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금리가 오르니까 네, 그렇게 수익이 좋진 않더라고요. 거의 다 뭐 이자 내는데 다 나가는 것 같아요. 이자하고 세금 내는데. 그쵸. 예. 그런, 예, 오피스텔이 조금, 오피스텔도 쉽진 않더라고요. 저도 주변 얘기 네, 들어보면 기대 수익률이 네,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저는 그래서 좀 안 하긴 하거든요. 예, 리스크 되게 큰데 생각보다 뭐 실질 그러니까 뭐 월세 더하기 자산 가치 상승 합치면 이제 실제 수익이잖아요. 네, 그거 따져보면 이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가지고 맞아요. 네. 안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그게 네 답답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해왔는데 네 내가 뭐가 잘못된 건지 네 이거를 잘 모르겠어서 뭔가 이 일단은 자산이 좀 증식되고 재미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쵸 그냥 네. 그 자산에서 증식되는 건 없고 그냥 제가 계속 집어넣는 것만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쵸. 그래서 이게 내가 뭔가 좀 답답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신청을 좀 했었거든요. 원래 저 책도 다 두세 권, 두 권인가 세 권인가 읽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좀 궁금했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돌려야 될지. 솔직히 퇴직연금도 네, 연금도 목표가 제가 있었는데 네, 그건 뭐 터무니없을 것 같고 이제 네, 퇴직할 때는 한 5억 정도 들고 나가자. 네, 네, 퇴직금으로 연금 돌려서 네. 그게 목표였는데 뭐 지금 턱대 없고 네. 그래서 뭐 하여튼 어, 좀 답답하긴 한 상황이죠. 이제 일단은 은퇴도 이제 한 10년 안에는 은퇴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예. 예, 일단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은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말씀하신 오피스텔, 뭐 꼬마 빌딩, 아파트, 뭐 빌라 같은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처럼 뭐 자산 배분 투자도 있고 알주식이나 해외주식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보통 기대 수익률하고 위험을 같이 분석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관심 있어가지고 뭐 책도 좀 보고 뭐 주변에 얘기도 좀 듣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통계 같은 거 이렇게 찾아보면 이제 나와 있거든요. 대략적인 통계긴 한데 그런 거 가서 보면 일단 기대 수익률이 제 기대에 못 미쳐요. 그리고 위험은 또 되게 커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세입자가 안 구해지는 기간들 있잖아요. 세조 딱 빠졌을 때 뭐 한두 달 공실 난다거나 뭐 이런 음, 경우도 있고 그거 메우려고 월세 확 낮춰가지고 하는 되게 되면 이제 수익률 음, 자체가 또 확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제 번거롭고 계약하고 뭐 이런 것도 다 리스크의 비용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음, 그거 대비해서 기대 수익률이 너무 낮아서 저는 이제 관심이 잘 안 가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은 어차피 월세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자산 가치 올라가서 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은데 그렇게 많지는 또 않은 것 같고 왜냐면 이제 가지고 있는 대지 지분도 작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네, 근데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피스텔은 이거는 나는 아니다. 저는 저의 결론 그랬고 그래서 음,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대 수익률을 따져 보면 음, 뭐 분석 자료야 뭐 되게 많이 있는데 뭐 서울권이든 뭐 지방도 비슷하긴 한데 아주 저기 소외된 지방 말고 지방 대도시권 비슷한데 연간 상승률이 뭐 5에서 6% 사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아파트는 뭐 당연히 레버리지 끼니까 그거보다 네, 수익률이 더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거고. 근데 그 예를 들어서 6%짜리면 50% 대출받아 사면 12% 수익이 나는데 대출 금리가 뭐 2%면 10% 수익 난 거고, 아니면 뭐 대출 금리가 뭐 6, 7%면 이제 더 안 나는 거고 뭐 이런 거긴 한데, 음, 아파트는 월세보다는 이제 매매 차익을 좀 많이 노리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타이밍을 정말 잘 잡아야 되더라고요. 내 맘대로 되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되게 운 좋게 14년에 이제 아파트를 샀는데, 그 뭐 제가 뭐 그걸 잘 분석해서 한 게 아니고 저희 아이 때문에 이제 학교 가기 네, 전에 집 장만하자 뭐 이래가지고 산 거였고, 알았으면 더 많이 샀겠죠. 그때가 저점인 걸 알았으면 네, 올인했을 텐데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거주 리스크는 좀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산 거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아파트 시장들을 보면 오르는 거 보면서 되게 놀랍기도 했고 뭐 이랬는데, 야 이거 내가 타이밍 맞게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거에서 전 좀 자신이 없었어요. 음, 그리고 단위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운용이 안 되잖아요. 묶여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좀 고점이나 좀 높을 때 들어가 버리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5, 6% 수익도 되게 많이 상쇄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잠실이나 서울 아니면 뭐 분당 뭐 이런 지역들을 보면 2007년, 8년 고점, 그러니까 아파트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빠졌다가 회복한 게 한 10년 넘게 걸렸어요. 물가 상승률 빼고도. 네, 네, 그리고 2018년, 9년부터 이제 확 올라가가지고 이제 예전에 샀던 것도 이제 커버가 되긴 했는데, 사람들이 보는 거는 이제 최근 뭐 몇 년 동안 오른 것만 보이니까 많이 들어갔죠. 많이 들어가서 지금 이제 21년, 22년에 들어가신 분들 이제 마음고생 많이 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야 이거는 타이밍 잡기가 되게 중요한 게임이 되겠구나. 물론 입지도 중요하고 입지 곱하기 타이밍이더라고요. 근데 음, 이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임이냐를 봤을 때 저는 좀 아니었어요. 예, 제가 음,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아파트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예, 그래서 아, 이 부동산, 기대 수익률도 그렇고 이 타이밍 잘못 맞추면 되게 오랫동안 마음고생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저는 이제 이것저것 보다가 이제 자산 배분으로 약간 음, 정착을 한 건데, 네, 개별주도 투자 초반에 한 십수년 전에 20년, 거의 20년 됐는데 그때는 이제 개별주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어려울 것 그래서 같아요. 너무 어려워. 왜냐하면 이게 뭐, 뭐 가치 투자 막 공부를 했는데,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뭐 재무제표 분석해보고 막 해봤어요. 근데 이 적정 가치가 맞나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제 자산 배분이, 이게 제 만만하다, 제 입장에선. 음, 그리고 이게 약간 실현 가능한 수익률, 음, 그리고 이제 반복적이라는 이제 장점도 있었고요. 그 제가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가 적었어요. 제가 2002년부터 해서 2007년 이때까지는 되게 수익률이 높았고요. 전 재산이 음, 다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때는 음, 전 재산도 얼마 안 됐지만. 2008년 금융위기 맞으면서 되게 많이 손실 봤죠. 네, 금액적으로도 되게 크게. 되게 많이 손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그때까지 잘 몰랐던 어떤 투자 자산 배분의 어떤 몇 가지 핵심들이 있는데, 그때 공부하면서 좀 업데이트가 됐어요. 음, 뭐 그런 내용들을 이미 책에 다 써놓긴 했는데, 음, 그래서 그 업데이트 된 내용을, 그러니까 기존 걸 다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뭐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되게 안정적으로 7, 8% 나니까 나 그냥 이걸로 계속 가겠다, 이렇게 음, 잡은 거고. 이제 그 수익률만 안정적이면 나머진 기간이 해결해 주잖아요. 기간이 해결해 주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지금 퇴직까지 뭐 몇 년 안 남았으니까 나 이제 기간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게 음, 뭐냐면 퇴직 후에 이제 죽을 때까지가 한 30년 넘게 남았잖아요. 네, 이 기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음, 이 기간에 예금으로 굴리냐 투자로 굴리냐도 엄청 차이가 얘들아, 나요. 잠시만, 얘들아. 아빠 지금 학교에서 이제 막 와가지고, 아, 예, 네네. 있으면은 캠핑장으로 항상 달려오거든, 애들이.
네. 그래서, 저희 집 또 딸 아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예. 매우 잘 이해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은퇴를 이걸 빨리 하고 싶은데 빨리 못할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네. 동기부여가 빡 되겠네요. 네, 아, 네. 듣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리는 거 이제 계속 말씀드리면, 음, 일단은 이제 높은 수익이 아니어도 예금보다는 이제 좀 괜찮은 수익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요 뒤에 남아있는 30년이 문제거든요. 네, 요 기간을 얼마나 안정적인 수익을 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금이 줄어드느냐 불어나느냐 이런 차이가 있어가지고 음, 제가 할 수 있는 수익률 7, 8% 정도인 것 같아요. 뭐 책에도 항상 그거밖에 안 쓰지만 네. 근데 그거를 진짜 낼 수 있냐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갖고 있죠. 그래서 뭐 계좌 공개도 하고 있고 음,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수익률이 뭐 몇십 프로는 아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걸 커버하는 게 기간이고 음, 그리고 그 다음이 절약이에요, 사실은. 근데 근데 요즘 그렇게 많이 쓰시는 게 아니어가지고 예. 네, 뭐 절약해라 이런 말씀 제가 못 드리겠고 예. 아니, 일단은 많이 빠져 있긴 해요. 예. 기존에 그 투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음,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음, 들어서 오피스텔 두 개 정리하면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오피스 투자의 목적이 안정적인 캐시플로우 창출이실 거잖아요. 보통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려고 투자를 한 거죠. 이제 예, 노후에 노후까지 안정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기대 수익률이 안 나온다. 음, 뭐, 뭐 은행 예금보다야 높아야 되는 건 당연한데, 뭐 삐까삐까 한다거나, 뭐 세금 내고 남으니까 남는 게 없다거나 이렇게 되면 좀 거기서 나오는 수익률을 디테일하게 계산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디테일하게 계산해 봤는데, 이거 뭐 세금 내고 뭐 하면 뭐 번거로운 건 둘째치고 생각보다 별로 안 남는다라고 하시면 조금 전환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게 쉽게 전환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몇 년 전부터 좀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참 아주 진짜 저렴하게 내놓거나, 그래야 이게 정리가 되지. 시장이 그렇지 좋을 때 않으면, 또 내놔야 되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시장이 좋을 때 내놔도 이게 세입자하고의 얽히는 게 있으니까, 내 맘대로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리고 시기를 한번 놓치니까, 예. 이게 그냥 조금, 음, 그리고 힘들어지게 재, 되더라고요. 재밌는 게 오피스텔 시장이 좋아지잖아요. 네, 그럼 팔기 싫어져요. 그렇죠. 생각이 바뀌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자산 시장이 좋아지면, 네. 그것도 되게 어려운 거라서 이제 맞아요. 주식이든 채권이든 다 똑같은데 음,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 저도 겪어보면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 내놓으면 너무 이제 싼 값에 내놔야 되는 거라서 이제 불편하고 맞아요. 그리고 시장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아이 그냥 굳이 더 가져가지 뭐 이렇게 어, 돼버리는 거라서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펀드에 물리거나 주식에 물리신 분들도 비슷해요. 네, 예. 예를 들어서 자기가 주식을 샀는데 뭐 지금 마이너스 30%인데 혹은 어떤 펀드에 들어갔는데 이게 마이너스 30%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몇 천만 원씩 들어가 있어가지고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자, 그거가 가지고 계신 게 기대 수익률 얼마 되냐고 음, 여쭤보거든요. 지금 만약에 생돈으로 5천만 원 있는데 그거 살 거냐? 거기에 넣을 거냐 하면 아니래요. 음, 그러면 빼야죠. 음, 그게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1억을 들어갔는데 5천만 원 손실 났어. 그럼 현재 잔고가 5천만 원인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5천만 원 손실 난 것 때문에. 그럼 이제 음, 제가 어떻게 질문하냐면 자, 지금 현재 5천만 원이 현금으로 있다. 그냥 음, 있는데 그거를 살 거냐? 아니면 거기 들어갈 거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다 안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음, 이게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음, 1억 들어간 게 현재 잔고 5천만 원인 거랑 음, 현재 5천만 원인데 그거 살 거냐 말 거냐 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심리적으로 완전 다르죠. 2, 5천이랑 2, 그죠. 5천이랑. 예. 네, 2, 5천에 약간 딱지가 붙어 있어요. 마이너스 50%라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처분을 못 하거든요. 네, 이제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냥 똑같은 돈 5천은 똑같은 거라서 네,
지금 현금으로 누가 5천만 원 줬는데 그거 살 거냐? 안 산대요. 그럼 왜 네. 안 파냐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이제 음, 드리는데 그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음, 그런 분들은 이거는 놔두고 나머지 것만 좀 봐달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음, 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제가 뭐 그 이상 건드릴 수는 없으니까 음,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드리고 의사결정은 이제 뭐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게 투자가 어려운 게 그런 것 같아요. 이론은 알아. 실천은 다른 문제잖아요. 네, 실천이 맞아요. 안 돼요, 실천이. 예, 예. 그래서 부동산이 저한테 어려운 투자 대상인 게 실천할 때 나 혼자의 의지로 되지 않잖아요. 네, 누군가 내 걸 사줘야 되고 중개사 음, 끼고 세입자 있으면 또 그것도 걸리고 맞아요. 여러 가지 네, 예,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반면에 금융 투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팔고 싶을 때 언제든 팔 수가 있잖아요. 음, 유동성 공급자들이 이제 물량을 받아주니까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고 이런 장점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거고 설사 수익률이 좀 떨어지더라도 전 이 방법으로 계속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이거보다 더 수익률이 높은 게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쉽지 않고 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러면 생각보다 여기 지금 은퇴후 200만 원 쓰신 게 오피스텔에서 200 나오고 이것도 200 이렇게 네,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방법인데 그거는 이제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음, 네. 저한테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할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당장 팔죠. 음, 어려워서. 음, 근데 이제 물론 파는 것도 당연히 시점 보시고 뭐 여러 가지 고민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뭐 내 입장에서는 금융 투자했는데 수익이 그냥 그래라고 하면 사실 이쪽으로 돈을 못 옮기죠. 맞아요. 예. 이쪽으로 옮겨서 내가 자신, 확신만 있으면 네, 네, 네. 옮기겠는데, 뭐, 네. 이쪽에서도 뭐 그렇게 막 네, 네. 성공적인 것 같진 않고, 네, 네. 그러니까 좀 고민이 되죠. 네. 저 같은 경우 포트폴리오 자주 바꾸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할 때 뭐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공부하고 그게 쌓이면 이제 한 번씩 바꾸는데 바꾼 다음에 절대 안 건드려요. 왜냐하면 제 심리를 제가 못 이긴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쭉 가거든요. 그리고 수익률 트래킹 항상 해보고 뭔가 잘못됐는지 이런 거 한번 살펴보고 뭐 이런 과정도 좀 필요한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그냥 잔고만 딱 보면 이제 수익 안 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제가 예, 이제 그 계좌 리뷰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그 증권사나 은행에 잔고 나오는 거랑 실제 수익률이랑 계산을 따로 해봐야 된다고. 음, 네, 그게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내가 들어간 총 비용, 총 예산이랑 예. 실제로 나한테 세금 제외하고 떨어진 금액 이렇게 해서 계산해보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저도 나름대로 이제 막 좀 정리한다고 하긴 하는데, 이제, 제가 확신이 안 쓰는 거예요. 아, 뭐, 그쵸.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책 읽어서 그 책대로 그냥 만들어 가고, 저 혼자 막 좀 연구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확신이 안 서요. 그렇다고 제가 성공을 막 거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뭐, 진짜 작가님 책도 보고, 뭐 유튜브도 보고, 막 이런 거 여러 가지 막 조합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짰는데, 이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기대만큼.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좀 뭔가 확신을 좀 가지면 좋겠는데, 그래서 답답한 마음이죠. 말씀하셨지만 연 7%라는 게 그 굉장한 수익률이신 거잖아요. 어떻게 연 7%씩 매년 예, 얻어 간다는 게 저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1, 네, 2%도 힘든데, 마이너스도. 되고. 그쵸. 근데 저는 자산 배분을 이제 쭉 공부를 했었으니까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짜고 근데 제가 실천은 확실히 해요. 음, 이제 다른 이제 독자분들이나 이렇게
뭐 이런저런 경로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실천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작년처럼 막 주식 채권 빠지잖아요. 그 주식 비중을 막 줄여놔요. 음, 채권 비중 막 줄이고 임의로 느낌대로 막 음, 그러다가 올 초처럼 갑자기 확 오르는 걸 만나는 거죠. 음, 아씨 그럼 다시 주식을 늘릴까 말까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러면 이제 다시 올 상반기처럼 주식이 확 오르면 그때 가서 주식 네네, 비중 다시 늘려요. 네네, 임의로. 그리고 예, 올 하반기처럼 다시 또 깨지고. 예, 근데 그걸 되게 많이 반복하시더라고요. 그 처음에는 이제 막 자기 성장용으로 했다가 시장이 안 좋으니까 안정용으로 바꿔요. 그러면 다시 막 시장이 좋아져요. 한참 좋아진 다음에야 또 성장을 다시 바꾸고 막 이런 걸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어쨌거나 투자 원칙을 안 지킨 거거든요. 자기의. 음, 그래서 성과 안 나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이제 본인이 공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고, 음. 네. 제가 이번에 그러면, 새로 나온 마영굴 새로 나온 거는 혹시 보셨어요? 아니, 이번 새로 나온 거 못 봤어요. 아, 예전에 그 거기, 마법의 연금 굴리기 뭐, 그 책, 전에 거 두 권, 제일 처음 거하고, 네, 두 번째 건가? 네, 하여튼, 네, 예. 네. 그 마법의 연금 굴리기. 뭐, 하여튼 두 권을 시간 봤거든. 마법의 동굴리기랑 마법의 영궁굴리기 보신 것 예, 같아요. 근데 이제 예,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계속 공부하잖아요. 예. 투자도 하고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새롭게 다 알게 된 것도 있고 그런 걸 이제 업데이트를 계속 해나가거든요. 포트폴리오도 많이 좀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런 거를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예전 거를 많이 이제 참조해서 했는데, 네, 제 포트폴리오가 제가 잠깐 이렇게 보여드려도 되는 건가요? 네, 네, 지금? 네, 네, 네. 아, 예. 제가 지금 코덱, 코덱스 200하고, 제가 좀 날카롭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2000년지 왜 사셨어요? 섹터 중에 네, 섹터를 하나 사야겠다. 그러니까 왜요? 좀, 적은 한 10% 정도는 좀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한번 투자해보자. 네. 그래서 2차 전지를 선택해서 넣었고요. 일단은 이거 잘 모르시잖아요. 2차 전지 잘 아세요? 아니요, 뭐, 어, 모, 공부한다 모, 해도 뭐 얼마나 깊게 알겠어요, 제가. 모르는 건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네. 예, 지금 2차 전지 예. 많이 빠져서 이것도 좀 빠졌을 거잖아요. 많이 빠졌죠. 언제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대부분 이런 섹터 어떤 테마성의 거를 들어가는 게 음, 대부분이 이게 아무 일도 없을 때 공부해서 조용할 때 들어가야지 돈을 벌거든요. 근데 네, 거의 99.9%는 가격이 오른 다음에 들어가요. 가격이 음, 올라야 언론에 나오고 가격이 올라야 전문가가 나와요. 왜냐면 음, 언론에서 찾거든요. 야, 2차 전지 전문가 누구야? 막 찾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얘기하셨던 뭐 땡땡 뭐 작가님도 있으시고 그런 분들이 음, 이제 막 나오는 거죠. 나는 그 전부터 이걸 얘기해 왔어. 와, 저분이 전문가다. 그럼 이제 그게 테마처럼 이렇게 확 펼쳐지는데 일반인들은 다 그때 들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처음에 들어갈 때는 예를 들어서 그분이 하는 영상이나 설명을 보고 들어가는데 그걸 계속 팔로우업 하진 않아요. 또 음, 공부를 계속 하진 않아. 음, 사놓고 잊어버려. 장기 투자하면 된다며.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 영상이나 글을 보면 언젠가부터는 지금 가격대가 좀 위험하다 이런 멘트도 하셨던 것 같거든요. 음, 근데 그런 걸 계속 보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테마나 섹터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음, 정말 이 분야에 뭐 내가 뭐 있다 뭐 하면 음, 잘 모르겠는데 그건 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미국 탑10 이것도 거의 테크주 맞아요. 위주죠. 네, 미국 탑10 그러니까 테크. 네, 그러니까 이게 S&P 500이랑 겹쳐요. S&P 500이 시가총액 예, 위주인데 시가총액 상위주가 지금 테크주들이잖아요, 대부분이. 예, 요거랑 캐릭터가 겹쳐요. 예. 그래서 이건 하시면 안 되죠, 테크주. 예. 네, 하시면 겹쳐. 안 될 것 같아요. 어, 겹치기도 하고 요거에 네, 대해서 특별히 잘 모르시고 하면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이 국가 지수들은 잘 몰라도
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장기적으로 우상을 한다라는 가정을 하는 건데 음, 예를 들어서 미국 탑10 테크즈 같은 경우에 작년에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예. 네. 그러면서 뭐 올해 반등을 하기도 했지만 음, 테크 시장이 안 좋아지면 얘는 그냥 훅 가버리는 수가 있어가지고 되게 힘들어질 수 있어요. 2차 전지 당연히 더 힘들어질 수가 있고. 음,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7, 8% 나는데 수익률을 10%로 올리고 싶어라고 할 때 공부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음. 네, 즉 그냥 제 생각이에요. 네. 그게 최소한 지금 아닐 것 같고. 음, 네, 그다음에 일단은 이제 포트폴리오는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개정판 한번 봐주시고 네. 거기에 이 김영희 작가는 무슨 논리로 이 포트폴리오 이렇게 짰지? 요거를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제 포트폴리오도 있지만 결과만 보는 것보다는 음, 어떤 논리로 이렇게 짜왔을까 이거를 좀 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산 규모나 이런 거는 그렇게 제가 보기에 부족하진 않은 것 같아요. 생년금에도 음, 2억 정도 있으시고 지금 금융에서 한 1억 5천 정도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도 있으시고 하니까 뭐 계산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좀 금융 공부 하시면서 이게 좀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어차피 이 음, 지금 공부하셔가지고 한 40년을 써먹을 지식이기 때문에 음, 네, 좀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회사원으로서 회사 일에 대한 공부를 했다면 지금 앞으로는 이제 전업 투자자, 은퇴자가 되실 예정이시니까 그걸 준비하는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를 많이 안 하셨잖아요. 금융 공부를. 나름 한다고 이제 더 책도 많이 읽고 하셔야죠. 유튜브도 예, 보고, 예, 예. 예. 그랬지만 더 많이 더 하셔야 될 것 필요한, 같아요. 더 필요한 거였네. 예. 네, 네. 왜냐하면 이제 되게 단발성으로 하셨을 거고, 그리고 맞아요. 되게 세상에 되게 전문가 많잖아요. 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이제 나랑 핏이 잘 맞나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돼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저 사람 얘기를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음, 필요하신 것 같아요. 음.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뭐 네. 모아 놓으신 게 뭐 꽤 많은 편이셔가지고 일단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 이 수익률 6, 7%, 8% 내는 거에 대해서 금융 공부를 좀 하는 걸로 좀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뭐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아직 애들이 어려가지고 좀 들어갈 비용들이 많으니까 그게 더 걱정이 돼서 네, 사실은 이제 자산 확장이 좀 필요해서. 네. 근로를 더 오래 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하고요. 네. 일찍 그만두고 싶어가지고 이제 힘들어서 이제 피곤해서.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네. 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아, 예, 바쁜 가운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